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HR 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성과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 우리 회사 상황에 딱 맞게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경우들, 바로 그 지점들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책대로만 하면 잘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 우리 조직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려면 뭐가 핵심인지 그걸 찾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잘 만들어진 이론이랑 또 실제 현장이 가진 그 고유한 맥락,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느냐.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인 실패 사례도 있고 또 어떻게 그럼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 단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자료 딱 시작부터 문구가 강렬해요. 인사제도는 책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 정말 와닿는 말인데, 근데 또 자료에서도 선을 긋죠. 이게 이론이 전혀 쓸모없다, 뭐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오해는 피해야 하고요. 그럼 그 점을 비기업 사례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OKR, 그러니까 목표 및 핵심 결과 지표. 이걸 야심차게 도입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이 비기업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원래 목표는 자율성도 높이고 뭔가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OKR을 도입한 건데 현실의 벽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고객 서비스 팀, CS 팀 있잖아요. 네. 성과를 딱 숫자로 재기 좀 애매한 곳들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는 성과를 명확한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목표 설정부터가 좀 뭐랄까 애매해진 거죠. 오늘도 잘 일하자.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모호하네요, 그건.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관리제들이었어요. 정량화된 평가 등급, 예를 들어 뭐 B등급이다 하면 그 기준이 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냥 불만만 커지고 결국에는 현장 상황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1년 만에 제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거랑 실제 되게 만드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군요. 근데 그럼에도 이론이 쓸모없다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론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론은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뼈대를 제공한다고 봐야죠. 뼈대요? 네, 개인의 목표랑 팀 목표, 그리고 조직 전체 목표가 쭉 연결되고 그 성과가 또 보상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게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 원칙을 모르면 제도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도 실제 성과 개선으로는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열심히 하자, 분위기 좋게 가자, 뭐 이런 감성적인 구호에만 머무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군요. 그렇죠. 나침반 같은 역할이죠. 그렇군요. 그럼 나침반을 가지고 실제 지형, 그러니까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경로를 잘 찾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자료에서 이 맞춤화, 즉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던데요.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할까요? 네, 크게 네 가지 핵심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업,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여기서 핵심 성과가 대체 뭐냐, 이걸 명확히 정의하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예시 회사는 기술 기반 서비스 회사였는데 거기는 고객 반복 이용률이랑 기술 안정성, 이게 핵심이었죠. 업의 본질과 핵심 성과 정의.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우리 조직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팀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팀은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에 더 힘을 얻고 또 어떤 팀은 아주 명확한 수치 목표를 딱 줘야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팀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죠? 세 번째는 이런 분석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한테는 OKR이 맞을까? 아니면 MBO나 KPI가 좋을까? 아니면 이걸 좀 섞어 써야 할까?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도구 선택.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이걸 한 번에 전사적으로 확 도입하기 전에 특정 팀에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파일럿 테스트. 시범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도를 고치고 다듬고 이런 보완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 파일럿 테스트와 피드백 반영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HR 제도 도입이나 개선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론은 분명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지만 결국 성공의 열쇠는 우리 조직이라는 현장에 얼마나 딱 맞게 맞춤화하느냐에 달렸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만 그럴듯한 모델 말고요. 조금 서툴러 보여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직에서 진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특정 모델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우리 조직의 본질이 뭐고 문화는 어떻고 구성원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걸 깊이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완벽한 보편적 시스템 찾기에 너무 애쓰지 말고 우리 조직의 현실에 발딛고 서서 가장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론이라는 지도와 현장이라는 지형 사이에서 그 균형을 섬세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어떤 모델을 선택하던 간에요. 그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의 구성원들을 얼마나 또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이게 그 제도의 최종적인 수용성이나 효과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맞춤화 과정 자체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뭔가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